키요미, 하릴. 야, 이거 박빙이다. 야, 이거 박빙이다. 이거 좀 어렵다. 키요미 대 하릴. 얘가 더 키요미인데. 그죠? 키요미 대 커요미. 진격의 거인 캐릭터 월드컵 가도록 하겠습니다. 158강? 158강 근데 좀 너무 강한데? 빠르게 가? 그래, 빠르게 가자. 왜냐면 안 나온 애들이 있어. 엘렌 예거 이런 애 빠지면 골치 아프거든. 빠르게 떨굴게요. 애니 아빠 디모 리브스. 자,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자, 애니 아빠는 격투기가 출중한 아저씨죠. 진격의 거인은 이런 점이 대단한 거야. 지금 살짝 나오는 사람들인데도 다 역할을 했어. 디모 리브스 몰라요? 처음에 그 마차 타고 가가지고 길 막혔던 상회 보스잖아요. 근데 얘도 3부 케니 나올 때 역할을 합니다. 나름 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책임감도 느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순간 판단이 좀 흐려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성에서 있는 입구에 규격에 맞지 않는 마차를 끌고 다니는 것 자체가 도라이야. 거기서 막 얘가 항변을 해요. 야, 이 물자를 가지고 가야지 사람들이 같이 도망갔을 때 이 물자를 가지고 같이 살 수 있어. 이 물자가 없으면 너네 다 죽는데 그럼 이 물자 통과 안 시킬 거야? 그러면서 성문 막혀있는데 막 억지로 막 집어넣어. 되겠냐? 이게 되냐고. 그러니까 사람도 못 지나가고 물자도 못 지나가. 그래가지고 미카사가 빡 돌아가지고 꺼지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또로스트구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임. 그러니까 자기 마을 사람들을 또 생각하는 그런 면모도 있다. 굉장히 잠깐 나왔는데도 자기 아들한테 역할을 물려주면서 퇴장을 하는데 복합적인 캐릭터. 왼쪽에 애니 아빠, 복합적인 캐릭터. 애니를 자기의 출세하는 용도로 막 키워냈지만 결국은 정이 붙어서 사과를 하고 다시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죠. 그래서 애니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 유일한 이유가 됐어요. 둘 다 되게 복합적인 캐릭터야. 이게 참 진격의 거인이 대단한 부분이죠.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잔역들조차도. 그래서 여기서 고르자면은 저는 디모 리브스는 돈을 생각하고 확장성을 생각하는 상인인데 마차를 호환이 안 되는 규격으로 만들었다? 도라이기 때문에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애니 아빠 올리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느린데? 자, 에르빈 스미스와 에르드 진. 에르드 진 누굽니까? 구 리바이반? 이거는 엘빈 스미스 일단 올리고요. 사이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일단 베르톨트 올릴게요. 후보. 빌리 타이버 대 그리샤 엄마. 일단 빌리 타이버 갈게요. 빌리 타이버는 뭐 나중에 올라가서 설명할게요. 빌리 타이버. 사망조사원 유미르 프리츠. 사망조사원 누군지 모르겠고 유미르 프리츠 올릴게요. 앙카 라인베르거. 얘도 기억날 것 같은데 모르겠다. 로저 누군지 모르겠는데. 로저 몰라? 알죠? 골디 로저 올리겠습니다. 한나, 조피아. 아, 조피아는 알아요. 조피아는 그 사천왕 중에 한 명이었죠. 굉장한 녀석이었죠. 이 녀석이 갑옷거인의 후계 구도에 참여를 했던 최종 4인방 중에 한 명이었죠. 조피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카사 아커만. 나나바는 기억난다. 나나바는 그 짐승거인 나왔을 때 탑에 갇혔을 때 그때 활약했던 조사병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랑 술을 마시고 싶어 했던 남자랑 굉장히 열심히 싸우는데 마지막에 다리 막 먹히고 하면서 막 울부짖어. 그게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내가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이때 조사병단들이 되게 비참하게 많이 죽어요. 자, 이건 미카사 일단 올릴게요. 미카사는 뭐 나중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이안 디트리히 대 루이제. 이안 디타리트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루이제는 미카사 따라다니는 애 아니야? 맞아. 안 쓸 거면 머플러 나 주셈 이랬는데 아니 나 쓸 건데? 그래서 가져갔던 거 그렇게 기억나요. 루이제 올릴게요. 카야랑 소년은 이제 마지막 엔딩 때 나오는 소년이죠. 아마 얘가 또 다시 장구벌레 메피스토펠레스 다시 주워서 합체를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죠. 카야는 잠깐 나오고 말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왔어요. 사샤가 목숨을 구해주고 나서 사샤네 가족에 들어오면서 분노, 용서 모든 걸 보여준 캐릭터죠. 카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사네 엄마 그리고 시나프리츠 나 먹방밖에 못 봤어요. 미카사 엄마 올리도록 할게요. 프리다 레이스, 한네스, 언더기의 제임스 닮은 분이 이분이에요. 제가 전에 설명했던 언더기의 한네스도 딱 죽을 자리 잘 찾아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시간 신화에서 쫓겨나서 계속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가 은혜를 갚을 길을 생각하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옛날에 나오는 일본 사무라이 뭐 이런 거에 나오는 캐릭터 같아. 그리샤 예거가 구해줬잖아 가족을.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다가 결국은 엘렌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이제 나가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산화하면서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프리다 레이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별 임팩트는 없었어. 히스토리아 얘기할 때 잠깐 나오고 뭐 따뜻하게 대해주고 왕가로서 그런 짊어지는 것 때문에 혼자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입을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히스토리아가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이 프리다 레이스 때문이었던 것 같다. 저는 한네스가 더 인상 깊었습니다. 한네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민 알레르토 네 테오 마가트. 테오 마가트는 처음에 인상 깊거든요. 4기 처음 시작할 때 중동연합하고 싸울 때 나오는데 처음에 임팩트가 강해요. 특히나 하이바 쓰고 나오니까 여기 가려봐요. 여기를 채팅창을 가려봐. 하이바를 쓰면 되게 전형적으로 꽉 막힌 사람 느낌 나요. 그러니까 잠깐 나오는 되게 인종차별주의자 그렇게 나와. 그리고 대사도 엄청 세게 해요. 어디서 에르디아인이 말대꾸하게 돼 있지? 막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실제로 인종차별주의자 맞았어요. 에르디아인은 과거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후손들이 갚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를 속죄하는 과정이다. 나중에 한번 푸닥거리 한번 하거든요. 그때 이제 비로소 아 이게 이런 영향들이 아이들한테까지 가는구나. 이거는 우리 9세대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제 사죄하는 모습 보여주고 마지막에 본인이 또 희생하면서 올스타팀 살려내죠. 그래서 이 테오 마가트도 굉장히 좀 성장하는 캐릭터. 자 아르민 알레르토. 아르민 같은 경우 얘가 좀 약간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옐레나가 중성화 작전 얘기할 때 엄청나게 막 감격에 젖어서 막 들어요. 얘가 좀 약간 이상해. 좀 약간 아 그거 살려고 연기한 거였어? 아 그렇군. 나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상한데? 그래서 얘 감정적인데 뛰어난 연기자일 수 있겠다. 그 코닌의 마을 갔을 때도 뛰어내리잖아요. 그 엄마 입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말린다? 바로 거인화 증인 말살. 그리고 지크랑 얘기하면서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말해. 나는 사소한 것들에 행복했었던 것 같다. 이런 게 인생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보면은 조금 그냥 입을 잘 턴다는 느낌. 그냥 그때그때 듣고 싶은 말 해주는 느낌? 사람에 맞춰서 최적화해서 듣고 싶은 말 해주는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 얘가 그런 게 있어. 눈칫밥이 되게 좋아. 듣고 싶은 걸 들려줘. 그렇다고 해서 마냥 달콤한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심 하고 싶었던 그 방향을 살살 건드려. 엘렌 처음에 거인 돼가지고 막 경계했을 때 위험하지 않아요. 사실 뭐 굉장한 가치가 있을 것이고 막 이렇게 막 설득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살살살살 굉장히 영악한 놈이다. 테오 마가트 대단하긴 하지만 아르민 알레르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홀거 대 케니 아커만. 홀거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케니 아커만 올리고요. 앙헬 알토넨 입체 기동장치 개발자. 생각을 못했네요. 난 왜 입체 기동장치 개발자가 당연히 있었겠지. 윌리스 캐리어처럼. 왜 생각을 안 했지?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걸? 왜 이 녀석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까? 생긴 게 과학 잘하게는 안 생겼는데 그죠? 레이스 7세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레이스 7세가 되겠습니다. 팔코 그라이스 대 피네 타이버. 팔코 올릴게요. 토마스 와그너 해닝 누군지 모르겠어요. 토마스 와그너. 한지 조엘 온양코퐁. 야 이거는 좀 비중이 있는데 온양코퐁은 좀 겹치지 않는 캐릭터였어. 되게 독특했습니다. 군인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좀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을 텐데 이상적인 꿈을 꾸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한지 조엘. 개인적으로 나는 한지가 막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인기가 많대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에 한번 해서 라스트 댄스 때문에 나는 오히려 얘가 처음에 나 등장했을 때 괴짜 과학자가 나와서 나는 뭔가 이걸로 쭉 갈 줄 알았는데 에르빈이 가고 나서 에르빈 자리에 얘가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얘가 좀 붕 뜬 것 같았거든. 처음에 좀 약간 천재적인 느낌으로 보여줘가지고 오히려 좀 헷갈렸어. 나는 그래서 얘가 뭔가 되게 기발한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좀 아까웠어. 차라리 리바이가 단장되고 리바이는 맞아요. 리더십이 없죠. 근데 이제 약간 리더십 장착시켜가지고 그냥 시키고 그러니까 둘 중에 캐릭터성이 뭔가 좀 바뀔 거면은 리바이가 바뀌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한지의 어떤 천재적인 면모가 죽은 게 아쉽다. 그렇긴 뭔가 책임감 있는 오타쿠 같은 책임감에 밀려 덕질을 못하게 된다. 뭐 그런 느낌도 있고요. 아예 파격적으로 아르민이 단장이 됐으면 어땠을까? 기수 철폐, 파격적인 인사 기용. 차라리 그게 나았을 것 같아. 왜냐면 뭔가 결정하는 거를 아르민이 계속 하잖아요. 애초에 캐릭터가 좀 안 바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그럼 뭐 한지로 갈게요. 미나 캐롤라이나, 라라 타이버. 라라 타이버는 뭐 그냥 나왔다가 밀봉돼서 켄타게로 따이고 미나 캐롤라이나는 별로 임팩트가 없었던 것 같아. 라라 타이버 가겠습니다. 램지의 할아버지 히치도리스. 램지의 할아버지는 고든 램지예요? 램지도 모르냐? 어쩌라고요? 땅 올림에 죽는 그 애들이잖아. 알아요.
손 잘린 친구 네 그거잖아요. 그래서 환대해주잖아. 환대 할배가. 히치도리스가 은근슬쩍 많이 나오는 녀석이야. 뿌록, 히치, 카야, 오야코동 뭐 이런 애들. 오야코동도 좀 나오다가 안 나올 줄 알았어. 나 그냥 옐레나에 딸려오는 부속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옐레나가 임팩트가 없고 온양코동이 더 많아. 히치도리스 같은 경우는 걔 누구야? 항상 거인하고 싸우고 싶어하는 녀석이 있었잖아요. 친구 마를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가 참 그 진격의 거인이 감성적이었던 것 같아. 거인의 정체가 다 드러나지 않아서 되게 미스테리했고 거인에게 그 막연함이 있었어. 그래서 그 막연한 거에 그냥 갖다 박는 느낌. 그게 공포. 그 마를로는 조사병단 지원해서 그냥 죽죠. 죽고 나서 그 이후 그냥 헌병단에서 살다가 애니랑 말 좀 하다가 그렇게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살다가 그냥 뭐 그냥 퇴장하는 녀석이라서 저는 이건 램지의 할아버지 댄스가 좀 비중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임팩트는 램지 할아버지의 댄스다. 자, 로그랑 군터 슐츠 누군지 모르겠네요. 포켓 로고 재밌게 했으니까 로고 올릴게요. 자, 코우슬로? 이름이 코우슬로예요? 다이나 프리츠죠 이거는. 프란츠, 엘렌 크루거 올릴게요. 애니 레오나트, 로드 레이스 부인까지 봐야 돼요 제가? 빌리 타이버 와이프까지 알아야 돼? 빔은 뭐야? 진빔이야 뭐야? 진빔 올릴게요. 자, 코니 아버지 대 코니 아빠도 있어? 나 왜 모르지? 코니 아빠를 왜 모르죠? 코니도 아빠가 있겠지. 코니 아빠가 사샤랑 싸운 거인이잖아. 그래? 카야 엄마 먹은 게 그때 거인이야? 나는 그냥 인간인 줄 알았어. 그게 살인마가 그냥 옷을 벗었을 뿐. 그리고 나중에 거인이 된 줄 알았어. 왜냐면 사샤가 그거 쐈을 때 되게 컸거든? 근데 그 사샤 엄마 누워있는 상태에서 거인 사이즈 보면은 별로 차이 안 났던 것 같은데? 넷플릭스로 봐서 그래. 아무튼 코니 아빠였구나. 와, 그러면 알고 있어? 코니는 알고 있어요? 사샤가 자기 아빠 죽인 거? 모르죠. 시청자만 알고 있는 거야? 사실 시청자도 모르고 나중에 작가가 푼 거임. 그럼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 거인인 건 알아야지. 근데 인간도 벗을 수는 있어요. 바리스는 뭐예요? 일단 코니 아버지 갈게요. 진짜 이거는 코니 때문에 올라갔다. 코니 아버지는. 키스 샤디스, 모블릿 베이너, 키스 샤디스, 우르클린 레이스. 야, 이건 그만해. 픽시스 올리고. 다리우스. 다리우스 들어봤는데? 누구지? 아니 그거 말고 일단 우드 보크 올릴게요. 케이지 대 일제 랑그러. 도박 묵시록 카이지 재밌게 봐서 케이지 올릴게요. 써니. 코니 왜 이렇게 많아? 코니 쪽. 뭐야 이거? 쿼터제야? 왜 이렇게 코니가 많아? 코니 시리즈가. 코니 시리즈랑 레이스 시리즈 왜 이렇게 많아? 제림스키는 뭐야? 써니 재밌게 봐서 써니 올릴게요. 플라곤 달렛 대 옐레나. 누군지 모르니까 옐레나. 키오미. 하릴. 야 이거 박빙이다. 야 이거 박빙이다. 이거 좀 어렵다. 키오미 대 하릴. 얘가 더 키오미인데 그죠? 키오미 대 커요미. 야 이 하릴이 동생이야 형이야? 동생이죠 얘. 형이 팔 잘린 애잖아. 아 이거 좀 안타깝더라. 근데 마지막 임팩트는 하릴이야 진짜. 4기 파트 3 시작할 때 얘네 나오잖아. 거대한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는 채. 근데 옐렌 예고는 알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과를 하잖아. 어리둥절.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든 막 돈 모아가지고 팔자 펴보겠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발표 죽을 건데 그걸 알았더라면 그냥 살아있을 때 썼을 텐데 그거 막 어떻게든 짜내가지고 막 핍박 받아가면서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아둥바둥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도망갈 때 어떻게 해요? 돈 막 챙겨가 그 와중에. 사실 지금 출발해도 죽은 거 거의 확정인데 막 돈 가져가다 막 떨어뜨려서 막 나뒹구는데 막 죽고 있고 막. 나 그거 보면서 디아블로 1에 있는 워트 같았어. 좀 의족 달고 다니는 캐릭터인데 돈 막 모으네 있죠. 그러다 이제 죽잖아 비참하게.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키오미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비행정도 고치고 뭐도 하고 밑가사하고 뭐 얘기도 하고 했는데 하릴이 맞는 것 같아요. 모제스 어머니 코니 스프링거. 모제스 누구지? 모제스 누구요? 아, 8. 조사병단이었구나, 아들이. 난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 처음에. 야, 이거 8이라도 주워서 드리는 게 맞는 거야. 차라리 못 찾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나는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했어. 더 슬플 거 아니야, 결국은. 그러니까 알려주긴 하는데, 죽었는데 수습을 못 했습니다. 그냥 하는 게 낫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든가, 화장을 해서 뼈가루를 그냥 전해주던가. 아니다. 화장할 때 못 봤으면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다. 코니 스프링거 올릴게요. 모제스 어머니 근데 임팩트 있었어요. 자, 사샤 브라우스 대 사샤 브라우스. 에르드 진의 연인. 누군지 모르겠는데 에르드 진의 연인 할게요. 마틴, 코니 남동생.
아니 뭐 콘이 뭐 있어? 주르겐 마틴 할게요. 콘이 남동생이니까. 그래도 옐렌 예거 대 아벨. 옐렌 예거. 카리나 브라운. 아 카리나 브라운이 라이너 엄마인가? 와 나 좀 원망스럽더라. 마지막에 볼 때는. 어쩔 수 없다고는 하는데 라이너 애가 진짜 마음고생을 그냥 한 500번을 하고 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아가지고 좀 그렇더라. 내가 다 야속해. 더 슬픈 건 뭔 줄 알아요? 라이너는 워낙 착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더라고. 이건 니 꼴로 올릴게요. 로보프 대 로드 라이스. 로드 라이스죠. 쿠셸 아까만. 쿠셸 아까만 뭐예요? 아 리바이 엄마. 그래서 케니한테 가가지고 그거죠. 부탁하는. 케니 누나. 아 나는 보자드 임팩트 있었어요. 나 이 녀석 투덜거리면서 계속 살아있을 줄 알았어. 되게 빨리 가대. 난 갈 때 가더라도 뭔가 보여주고 갈 줄 알았는데 뭐 보여주긴 했지만 처음에 엘렌 예거 막 싫어했잖아. 근데 또 이제 받아주면서 아 이 녀석 나름 착한 놈이잖아. 하지만 이 정도로 투덜댔지만 리바이반이다? 이 자식 실력은 엄청날 텐데 뭔가 보여주겠지? 바로 갔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저는 오로 보자드로 가겠습니다. 리네 그라이스 이럴 때 있어요. 근데 저도 가끔씩 엘리베이터 탔거든요. 빨리 나간다고? 이러고 나간 적 있어요. 진짜. 아니, 물론 여기 난닝구를 입죠. 난닝구 나는. 그러니까 난닝구를 입으니까 더 모르는 거야. 맨살이면 차라리 알지. 저 생각나서 그라이스 할게요. 라이너 아빠 까비 브라운. 근데 나 가비 몰랐는데 가비가 브라운이었어? 친척이야? 라이너 사촌 동생? 아 진짜로? 밥 먹잖아요. 아니 뭐 사촌만 밥 먹어? 다른 때도 먹을 수 있잖아. 초대받아서 친하면. 넷플로 봐서 그래. 나 성을 이제 알았어요. 나 까비 이래가지고 까비랑 팔코. 야 이건 까비죠. 까비 올리겠습니다. 페트라 라레 아빠 게르거 할게요. 마를로 아 여기 있다 마를로 키츠벨만. 키츠벨만 저 아저씨 졸라 패급인 줄 알았거든요. 나 키츠벨만 또 할 땐 해. 거인들 꼬드길 때 또 대포 쏠 때는 할 건 하더라고. 단지 조심성이 많을 뿐. 개패급이라고? 아니야. 그 거인들 와가지고 대포 쏠 때는 열심히 또 해요. 표정이 항상 각박해 보여. 쫓겨 보여서 그렇지. 할 거 해. 그리고 내가 봐도 못 믿어.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있어요? 나 못 믿어. 좀 이해는 돼. 답답해서 그렇지. 마를로 같은 경우는 현실은 이렇다. 이거를 보여준 캐릭터죠. 약간 그거. 대학교 4학년. 패기로움. 그리고 취업전선에 나가서 내가 원했던 업계가 후회. 마지막에 후회합니다. 죽기 싫어.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도 멋있는 캐릭터예요. 끝까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사병단 지원해서 실제로 열심히 하고 인간인지라 후회와 공포는 있겠지만 그거에 자꾸 대면하려고 했던 멋있는 캐릭터. 하지만 저는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조그마한 차이로 군 전원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음을 경계한 키츠벨만 장군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비 야르나하 콜트. 야 이거 난 콜트가 뭐 할 것 같았는데 안 나왔어. 중간부터 그냥 사라졌어. 죽었어? 팔코 거인 될 때 죽어? 그래서 나 언젠가부터 왜 안 나오지? 미타비는 그거 아니야? 에렌이 그 돌 막을 때 야 시간 끌어. 졸라 멋있었는데 이때. 입체 기동장치 쓸 수 없는 지역에서 혼자 막 달려가지고. 요건 미타비죠. 미타비 선생님이죠. 진짜 임팩트 미쳤거든요. 아르루루 브라우스. 나 이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아르루루 브라우스. 칼 들고 있으니까 미친놈처럼 나옴. 그거 연출한 거죠 사실. 칼 이리 줘보게 쓱 만지면서 갑자기 읊조리잖아요. 나레이션. 우리는 사냥으로 먹고 자랐었지 이러면서. 갑이 딱 참교육 시킬 것처럼 하더니 그래서 이게 살인마처럼 나오는 건 작가의 의도 맞습니다. 유미르. 이때는 몰랐어. 왜 이름이 유미르인지. 근데 웃긴 게 파라디 섬에선 유미르라는 이름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뻔뻔하게 쓰고 다녀 이름을. 그러니까 만약에 뭐 했는데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이 끊긴 어떤 인류 그런 마을에 가가지고 자기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고 사는 거야 그냥. 이름 뭐예요? 저 마이클 잭슨입니다. 유미르는 사실 왜 돌아간지는 모르겠어. 왜 돌아간 걸까요? 히스토리아를 위해서 사는 애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사실 난 좀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얘 너무 착하긴 해. 히스토리아한테만 착한 건 아니었어. 나를 위해 살 거야 라고 하지만 자기 본성을 못 이겨낸 케이스죠. 그래서 츤데레가 된 거지. 재능 이기는 노력 없다. 재능이 워낙 착하니까 노력으로 싸가지 없어 보려고 했는데 내추럴 본으로 싸가지가 없는 애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간 것 같아요. 자꾸 히스토리한테는 자기 인생 살려고 하면서 자기는 못 살아. 자기는 못 하거든 그거를. 안타까우면서 짠하면서 그런 캐릭터죠. 사샨의 아빠는 전에 뭐 감상회 때 말했듯이 전체를 통틀어서 나오는 현자 캐릭터죠. 전쟁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죠. 누구보다 빨리.
이거는 이대로라면 끝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걸 제일 먼저 깨닫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이제 했던 사람. 사샤네 아빠 가겠습니다. 자, 마리아 프리츠, 오르오 보자드의 엄마. 오르오 보자드가 호감이기 때문에 엄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마, 페이 예거. 아, 알마는 히스토리아 엄마? 히스토리아한테 트라우마 안겨준 엄마 아니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젠장 이럴 줄 알았어. 너만 낳지 않았어도 젠장. 임팩트는 알마였어요. 알마. 히스토리아 남편. 나 이걸 모르겠어. 나 이게 언제 나온 거야? 이게 농부라는 거죠. 왜 난 못 봤지? 농부? 수르마. 얘는 신병 대표 아니에요? 약간 마동탁 같은 놈. 나중에 얘 샤디스한테 감화돼가지고 샤디스파 되잖아. 마동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안 레이스 대 그로스. 야, 그로스 임팩트 있었죠. 재미추고자 그로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끼 올리고요. 누군지 모르겠네. 전 만화 안 봤으니까 팔런 처치 하겠습니다. 쿠사바 올릴게요. 램지와 하릴이었구나. 그래서 램지 할아버지구나. 아, 근데 마르코네? 마르코 올릴게요. 하릴 올라갔죠. 램지는 뭐 좀 더 비극적이네. 칼비, 지크예거 올릴게요. 히스토리아의 딸 언제 나와? 만화책에만 나오나? 엔딩쯤에? 따지는 뭐지? 나 본 거 같은데 따지? 아, 비행정 겁쟁이 따즈. 동기였는데 콘이 아르민한테 죽잖아. 아, 맞아, 따즈. 그거 겁쟁이가 아닌데? 동료를 믿은 건데, 동기를. 오히려 겁쟁이였으면 쐈지. 불안 요소인데. 겁이 없는 거야. 인정이 많은 거고. 따즈는 착한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장군 있죠, 장군. 옐렌 예거 사살하려고 했던 장군. 군인은 그렇게 해야 돼.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돼. 의심하지 않잖아. 얘는 사실 의심했는데 왜 안 쐈냐면은 아니길 바란 거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니라고 하면은 믿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멈췄어. 내 동기가 저런 반역도가 아니길 바란 거지. 그러니까 판단을 그냥 멈춰버렸어.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세계를 구했죠. 세상이 구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인류가 멸망을 하지 않게 됐죠. 의심하지 않아서. 나는 좀 안타까웠어. 다즈 보면서. 나도 다즈같이 저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못 땡기지 않을까? 다즈 올리겠습니다. 토마랑 짱. 토마는 누구지? 이자벨 마그놀리아. 뭔지 모르겠어요. 이자벨 할게요. 군터 슐츠 할아버지. 내가 군터 슐츠 할아버지까지 알아야 돼요? 메피스토 가겠습니다. 데니스, 코니 엄마. 코니 엄마죠, 이거는. 구스타브. 리바이 올릴게요. 아카만. 케니 아카만의 할아버지. 바지왕. 근데 이 바지왕은 약간 느낌이 K 웹툰 같았어. 그죠? 진격의 거인에 은근슬쩍 개그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것도 좀 개그신이었어. 이러고 있다가. 자, 가자 할까? 예. 케니 아카만 할아버지. 보다 바지왕이죠? 피크핑거. 아, 디타네스. 디타네스도 어디서 봤더라? 여성형한테 죽는 애. 아, 맞아. 잘 싸웠는데 죽었잖아. 피크핑거 가겠습니다. 뽀르꼬는 왜 이걸 썼어? 아, 이거 리브스 상회. 그 아까 그 할배 자식이죠. 뽀르꼬죠. 리코, 나 얘가 계속 나오는 줄 알았거든? 안 나오더라 또. 그 이런 애들이 있어. 아, 예거파로 나와? 그래? 아, 저 또 대충 봤어요? 리코 브레첸스카 예거파인지 몰랐는데? 젤 사네스 고문 아저씨. 그죠? 고문고문인 아니야? 고문고문인이죠 이거는. 젤 사네스. 프록 폴스타. 프록이 여기서 만나네 라이너랑. 야, 이거 근데 설명할 때도 말했는데 라이너는 얘가 진짜 지은 게 많아. 지은 죄가 있어요. 확실히 시간신하고 그냥 지옥 만들고 모든 징후를 섞이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판단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얘는 레벨리오 수영구에서 세뇌 교육을 받은 애야. 세뇌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데 얘가 어떻게 판단을 해 사실. 그래서 나는 가비도 그냥 안타깝지, 이게 진짜 초인적으로 판단력을 발휘해가지고 하기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라이너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불행을 이런 식으로 해소하려고 했고, 근데 그게 일을 벌려보니까 엄청나게 큰일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가증스럽게 백사기로 또 들어왔어. 난 그게 좀 가증스럽긴 해요. 하고 그냥 가든가 부셔놓고 가면 되잖아. 왜 입대를 했을까 얘는? 시조를 탈환하려고.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간 건가? 정보를 얻으러 들어가서 잠자코 있다가 한번 터뜨린 거고, 옐렌 예거가 거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난동을 피운 건데 왜 한 거지? 애니가 안쪽에 스파이짓 하던 거 케니한테 걸릴 뻔해서 이 집 못하겠다고 그만 돌아가자고 하는데 라이너가 다시 공격하셔서 시조 부르자. 맞아. 그 얘기 했었어. 가려고 하니까 일단 저질러. 야, 어떡할 건데 내 일 저지르면은
야, 네가 뭘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 라이너식 리더십. 사실 거기 들어갔을 때도 애니가 라이너 개패했는데 그냥 갈 거라고 해가지고 일 벌리고 나서 애니 이제 들어간 거. 그래서 둘이 일 벌리고 상황 안 좋으면 애니 그냥 내빼려고 했는데 내부 침투할 수 있네. 아씨. 알았어. 그래서 이게 한번 가서 계속 하는데 기간이 오래됐어. 아씨, 애니 안 하려고 하니까 또 일 벌려서 성과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근데 나는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전말을 다 알고 얘 옛날 행적을 한번 돌이켜보면 백삭이 들어가고 전향했어야 됐던 것 같아. 왜냐하면 악마의 후예라고 생각해서 세뇌 교육을 받고 파라디섬으로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전사가 됐잖아. 근데 일단 악마의 후예가 아니야. 여기서 겪어보면 알 거 아니야. 얘네는 진짜 몰라. 자기네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 몇 년을 살면 알 거 아니야. 엄마는 어떻게? 그러니까 엄마는 알더라도 이게 지금 그 다음부터는 진짜 민간인 학살이야. 두 번째부터. 처음에는 몰랐다고 쳐. 악마의 후예라고 생각해서 저지른 거지. 두 번째는 안 하는 게 맞죠. 확실히 지금 봐서 보면 두 번째 저질렀을 때는 조금 얘가 싸패긴 하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악마가 되는 건데. 맞아요. 저거야.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얘네는 나는 전사고 해야 돼. 이걸로 그냥 퉁치는 거야. 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왜 해야 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이걸 깊이 생각하면 너무나 부조리한 게 부딪혀요. 그러니까 자꾸 일을 저지르는 건데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됐죠. 그러니까 뭐 정신병 오는 거고. 그러면 베르톨트는 왜 말리지 않았을까? 사실 판단력이 좋은 애한테 초대연구원을 맡긴다고 하잖아. 왜냐? 한방 변신하는 게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베르톨트는 판단력이 좋은 애한테 준 건데 왜 걔는 얘를 따라갔을까? 이렇게 휩쓸리는 애한테 이걸 준다? 되게 이게 역으로 뺏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판단이 안 되면. 그래서 나는 말에 그쪽이 조금 의아하긴 함. 키가 제일 커서 그러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나는 그리고 지크의 거를 집어넣어야 돼. 왜냐하면은 그때 막 졸업한 전사 애들 4명 데리고 뭘 한다는 거야. 아니 유경험자 짬이 좀 있는 사람이 해야지. 야 이거를 4명 걔네들을 해가지고 이제 미친 거야 이거. 그냥 뺏기는 거야 잘못하면. 난 이거가 좀 그랬고 리더가 또 불운하게도 유미르한테 잡아먹히면서 그러니까 이 목줄 잡고 있는 사람 없으니까 3명이 급발진해가지고 갑자기 저기로 돌진한 거 아니야. 거기서 사실 후퇴하는 게 맞았죠. 문책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뉴스들로만 하는 게 내가 왜 그러냐면은 뉴스들이 능력이 좋아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옆에서 가스라이팅 해줄 애가 필요해요. 얘 정신병 왜 걸렸겠어? 가스라이팅 옆에서 안 해줘서 그래. 차라리 얘 옆에서 그냥 가스라이팅 계속 해주는 게 얘 정신이 건강해지는 비결이야. 어차피 학살을 했을 거고 얘는. 그러니까 말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짬이 있는 애를 넣어줘야 되는데 정은장교를 넣어줘야 되는데 얘네들 관리 다 안 해준 거야 사실. 이러면 그냥 갖다 버리겠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되죠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주체가 뭐 그냥 동네 구멍가게면은 뭐 말을 안 해. 근데 주체가 말의 제국이야. 대륙을 지배하고 있는 말의 제국에서 이 정도의 커리큘럼을 보여준다? 좀 아쉽죠. 그리고 프록폴스타 처음에는 그냥 조사병단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들어가는데 에르빈 죽고 나서 각성하죠. 얘가 그걸 지켜봐 버렸어. 에르빈이냐 어르민이냐 에비에미 대전이 벌어졌을 때 그걸 지켜봤어. 설왕설래 하는 걸. 그러면서 얘가 더더욱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 섬을 지켜야 된다. 이 처절한 이 전쟁을 한번 겪고 나서 그걸 할 수 있는 건 옐렌 예거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 충실하게 보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옐렌 예거가 나 좀 말려줘가 시나리오였어. 그럼 말리는 과정에서 얘는 죽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뭐 이거라고 쳐. 그런 게 나는 조금 너무 잔인한 것 같아. 프록폴스타는 진심으로 엘렌을 믿고 그의 사상에 감화되어 얘 말만 믿고 동조자 모아가지고 모든 걸 걸었는데 사실은 그냥 일 벌린 거고 나 좀 말릴 수 있게끔 그냥 장치였어. 너넨 장치야. 이 정도로 그냥 하는 게 너무 개죽음이야. 이게 시야가 극단적으로 넓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나 봐요. 푸쪽이는 앱이 쉽게 죽으면 안 돼요 하고 다시 살리려고 데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얘는 에르빈이 단장이 우리 조사병단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데리고 온 거죠. 얘를 뭐 영원히 살게 해가지고 고통받게 하려고 데리고 왔겠어 얘가? 되게 대단한 거야. 어떻게든 데리고 와가지고 시간 안에 도착하려고 막. 에렌이 생각하는 소중한 동료 130화 회상 장면에서 프록이 나온다는 거임. 에렌도 진심이었음. 근데 안타깝지만 너는 그 역할을 해줘 이건가? 둘 다 저는 너무 감명 깊은 캐릭터였어요. 나는 마지막은 프록 보는 맛으로 봤어. 난 프록이 없었으면 재미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 처음에는 좀 야속하기도 하고 빌런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되는데 자꾸 빌런인데 마음이 가. 그 이유는 프록이 자기의 사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라이너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프록은 마지막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라이너는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라이너가 또 나중에 계속 이제 또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안타까운 부분은 고생을 또 많이 해요. 정신적인 고생도 많이 하고 육체적인 고생도 많이 하고 마지막까지 그냥 계속 깨지고 터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얘가 주인공이야. 라이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크 아빠 루크 시스. 피크는 아니까 피크 아빠 하겠습니다. 리사 브라우스. 사샤가 엄마 닮았네. 리사 브라우스 하겠습니다. 다리스 자클레. 프리츠 왕. 야, 근데 프리츠 왕은 진짜 나 이해 안 돼. 왜 들어간 거야? 섬으로? 일 졸라 복잡해지게?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진짜? 나 이해가 안 돼요. 얘가 걔 아니지 않음? 초대잖아. 프리츠 왕 초대. 아, 완전 초대? 야만족 에르디아 있을 때 유미르랑 접선한 초대야? 메가커피 남편. 다리스 자클레가 보면은 이제 주둔병단, 조사병단, 헌병단 다 통합한 군부 대장 아니에요. 대장인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예거파가 폭탄 테러 했을 때 죽죠, 그냥. 얘 죽는 거 뭐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 그냥 폭탄 펑 하고 그냥 안 나와, 그다음부터. 둘 다 막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있지 않아서. 프리츠 왕 할게요. 다리스 자클레 약간 비호감이야. 에이벨 레이스 그리샤 예거. 그리샤 예거죠. 미카사 아빠. 페트라 랄. 뭐였지? 페트라 랄? 애니한테 죽음? 아, 보르드랑 같이 내지? 페트라 랄 할게요. 까를라 예거. 보리스. 엄마 왜 이렇게 매서워요? 애니메이션은 안 매서운데? 매섭네. 우리 레이스. 뮬러. 아, 이거 할배. 마지막 할배. 약간 이 할배 어떤 느낌인 줄 알아? 게임인데, 온라인 게임인데 서버가 이제 다 너무 오랫동안 운영을 해서 종료 날짜가 정해졌어. 그래서 종료 날짜가 다 정해져서 이제 모든 사람들 다 흥청망청 막 놀고 있는데 이제 들어와서 막 급하게 키우는 느낌. 막바지에 막 등장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캐릭터성을 막 뿜어내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뮬러 가겠습니다. 뮬러. 모 제스, 칼 프리츠.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칼 프리츠구나. 칼 프리츠 진짜 이해 안 돼. 도라이야, 도라이. 거인 갖고 전쟁하기 싫으면 거인만 오므리면 되잖아. 아니, 거인을 오므리면 되는데 거인은 냅두고 지만 들어갔어. 이게 말이 돼? 거인 가지고 싸우는 게 싫으면 거인을 오므리라고. 거인은 냅두고 왜 들어가는 거야? 거인의 힘으로 해먹던 시대가 저물어가니까 보복당하기 전에 미리 도망간 거 아닐까요? 이때 100년 전이면은 거인이 완전 쌩쌩했을 때지. 그게 만약에 보복당하기가 두려우면 다른 민족을 다 멸살시키고 에르디아인만 남기면 됐지. 그리고 거인 다 없애고. 뭘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거를 그나마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냥 멘탈이 터져서 온전한 사고를 못했던 것 같다. 급발진을 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자국민 벽거인 만들어서 땅올림 대기조로 벽에 수납해 놓음. 생각해보니까 그 거인들 사람으로 재료로 만들어야 되네? 벽거인 애들 다 사람이었겠네? 자기 백성들 다 벽으로 만들었네? 도라이네 진짜. 무제스는 뭐야? 일단 칼 프리츠 올릴게요. 사무엘 L 잭슨이네? 이거 노렸다, 그죠? 사무엘 L 잭슨이네. 그리샤 아빠. 그리샤 아빠 나중에 정신병자 되잖아요. 아, 따지 옆에 있던 애야? 따지 옆에 있었던 애면 올려야지. 아, 니파 나왔다, 니파. 뭐 나올 것 같이 해가지고 잔뜩 설명해놓고 그냥 죽여. 개 어이없어 진짜로. 11대 조사병단 단장은 뭐예요 이거? 카이지 제그룹 지하 친치로 반장같이 생겨가지고. 니파 가겠습니다. 산드라 히스토리아 레이스. 히스토리아 올리고요. 랄프 나일 도크. 나일 도크도 잠깐 나오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 얘 은근히 권력자거든? 헌병단 단장이니까 엘빈보다 위겠죠. 왜냐하면 왕이 직접 다루는 분대니까. 근데 되게 포스가 없어. 그냥 찌든 셀러리맨 같아. 장이 헌병단 갔으면 딱 저럴 것 같은 느낌. 요거는 나일 도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9강. 피크 아빠 비중 없으니까 미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코니랑 히스토리아. 히스토리아 중간부터 잘 안 나오잖아요. 코니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고, 코니 같은 캐릭터가 보통 심심하게 갈 수도 있는데 다양한 에피소드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엮여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코니의 한쪽 눈물, 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코니는 어째서 사샤가 죽었을 때 한쪽만 눈물을 흘렸을까? 이건 아직까지도 굉장히 떡밥이고, 그리고 엄마랑 관련돼 있는 거랑 사샤랑 또 동료애. 나는 그거를 했어도 좋았을 것 같아. 엄마 살리려고 하는데 다 모두가 반대해서 급발진하고 죽는 캐릭터. 히스토리아 레이스는 뭔가 열받아. 캐릭터가 왜 이렇게 열받지? 그 중간에 로드라이스가 얘 하려고 할 때 감당하려다가 아니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했잖아. 그냥 내 맘대로 갔어야 돼.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군부의 지배를 받잖아. 까! 밀어버려. 딱 그렇게 해야 돼. 거기서 갑자기 또 할 건 해야지 하면서 또 이제 들어가니까 얘가 붕 떠버렸어.
시조 능력도 없고 혈통밖에 없는데 누가 지지를 해줌. 히스토리아 입체 기동은 할 줄? 너무 무시하네. 잘해요. 심지어 잘해. 히스토리아가 침착맨 1대1로 이길걸? 야, 히스토리아가 1대1로 못 이기는 애는 없어. 여기서. 서로 입체 기동 장치 다 쥐어주고 싸우면 지구인 중에 이길 애 없을걸? 우습게 보는데 조사병단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 아무튼 좀 약간 얘가 중간에 좀 붕 뜨면서 무미건조해졌다. 에렌이 얘가 희생하게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많은 전 세계의 민간인들을 희생시켰어. 그래서 그거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장치로 미래를 봤다. 그러니까 여기가 난 좀 그래. 에렌이 급발진한 이유가 딱히 타당성이 없으니까 그냥 미래를 봤다. 이게 난 좀 별로였어.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히스토리아가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네가 자유를 박탈당해야지? 왜 자꾸 애기만 낳아야 돼? 하는데 히스토리아보다 훨씬 많은 희생을 치르는 인간들은 되게 많은데도 이상하게 히스토리아에 집착을 하는 거야. 프리다 레이스의 영향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봤어요. 일단 시조의 거인의 힘을 얻은 과정에서 히스토리안의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어서다. 아직도 에렌 히스를 밀고 있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해야 이걸 에렌 히스를 아직도 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에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히스 에렌을 밀어요. 진격의 거인 캐릭터들은 되게 입체적이거든요. 그냥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이 막 움직여. 근데 히스토리아 라이스는 그냥 어떤 하나의 상징? 그냥 지켜야 되는 것? 그걸로만 남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코니 스프링거가 훨씬 애착이 같다. 로드 라이스 대 한네스. 저는 로드 라이스의 이 절규 그리고 앞면 강판 나 요거 좋았어요. 그리고 이 로드 라이스가 어땠습니까? 사실은 저항하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은 겁쟁이. 요게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얘도 얘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던 캐릭터. 근데 마지막에 죽으려고 하니까 핥아먹고 거인 돼가지고 난장 피우는 거? 아, 너무 인간적이었다. 마지막 몸부림, 삶에 강한 애착, 끝까지 온몸을 뒤트는 느낌.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생에 대한 애착 굉장히 잘 보여줬다. 한네스 멋있긴 하지만 로드 라이스만큼의 울림은 없었다. 로드 라이스 갑니다. 또 옷을 안 입었네. 이건 에르빈 올리고요. 사무엘 L 잭슨 뭐 불쌍하죠? 지크의 거. 포르코 우드보크는 그냥 말의 버전 미카사, 엘렌, 아르민 뭐 이런 느낌으로 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느껴져. 아르민, 미카사, 엘렌이 살아남은 이유는 그냥 운이 좋아서다. 얘네는 그냥 운이 없어서다. 하지만 포르코가 보여줬던 요 간지나는 턱거인 운용. 우드보크가 이길 수가 없죠. 포르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다즈죠. 사람을 믿어서 사람을 구한 사람. 본인을 희생하고 인류를 구원해낸 다즈 선생님. 오르도 보자드 대 리바이 아커만. 오르도는 조금 더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웠다. 리바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옐레나 대 코니 아버지. 코니 아버지 저도 사실 충격이에요. 코니 아버지였다니. 옐레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트 픽시스 대 젤 사네스. 사네스는 그냥 한지 저주하고 갔잖아요. 한지 저주하고 그 중매 터트리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저주 건 대상이 중요해. 저주 건 대상이 한지 같은 메인한테 걸었으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출연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여준 캐릭터. 도트 픽시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릴, 아르민. 이거 아르민이죠? 아르민 올리고. 까비 뮬러. 까비죠? 레이스 7세. 미카사 엄마 올릴게요. 사샤네 아빠. 램진의 할아버지. 사샤 아빠. 한지 대 장. 요거는 이제 메인끼리 붙었는데 한지는 아까 뭐 설명했다시피 단장이라는 캐릭터를 맡아가지고 조금 힘에 부처하는 느낌이 들었고 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되게 이기적인 캐릭터 자기만 아는 캐릭터로 등장했다가 졸업할 때쯤에 그러니까 항상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가 원치 않았던 선택을 하는 것 같아. 항상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급박할 때 한 번이라도 그냥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더라면 얘는 이탈했을 거야. 보직 결정됐을 때도 난리 나고 에렌을 지키자 말자 했을 때도 실시간으로 일 터지고 있고 생각할 시간을 좀 많이 안 줘. 그리고 이 캐릭터는 이제 그 마르코가 각성시키죠. 얘의 좋은 점을 칭찬 싹 한번 건드려주니까 얘가 사실 칭찬에 약한 녀석이 아니었나? 몇 번 그루밍을 해주니까 책임감을 가져요. 교육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뭐 계속 백사기에서는 브레인 역할을 좀 해줍니다. 현장 지휘관 느낌. 전반적인 전략은 아르민이 짜지만 현장에서 전술은 장이 많이 좀 했던 것 같아. 장은 단타, 아르민은 장기 투자.
나중에 근데 그 역할이 많이 좀 사라졌어요. 나중에는 그냥 전투원 1로만 나오더라고. 난 그게 조금 아쉬웠어. 나중에는 그냥 코니 1, 코니 2, 장 1, 장 2 이런 느낌이야. 코니 장 그냥 붙어있어 그냥 같이. 나중에 생각도 그냥 공유해. 살짝 갈리는 게 마지막에 뿌록한테 얘만 투항하고 아니고 정도만 좀 달라져서 아 장이 좀 변절했구나 약간 의심하는 정도로만 갈리고 나머지는 그냥 코니랑 그냥 쭉 같이 갑니다. 결정을. 그냥 세트 메뉴야. 감튀랑 햄버거야. 차라리 한지는 죽을 자리 딱 보고 누워서 멋있게 끝난 게 있어요. 장은 그거를 못했지. 그런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죠. 인간들 자체로는 장이 살아있으니까 좋겠지만 캐릭터로서 봤을 때 장은 뭔가 딱 보여줄 타이밍이 안 나왔어. 한지는 누가 나서지도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싹 나가는 그 부분이 멋있었고 중간에는 조금 뭐가 없었고 처음에 임팩트 있었고 성격이 좀 바뀌었어. 처음에 캐릭터랑 뒤에 캐릭터랑. 그치 가짜 광기가 됐죠. 나는 사실 눈을 잃었잖아요. 난 이제 진짜 광기 되는 줄 알았어. 눈 까뒤집으면 여기 막 뭐 기계 눈깔 하나 박혀있고 막 뭐 나가고 막 뇌창 나가고 여기서 미니 뇌창이든 뭐든 보통 이제 창작물에서 가린 걸로 뭔가를 하잖아. 딱 하면 사륜안이 있다던가 딱 하면 사실은 눈 다친 게 아니다던가 뭐 있잖아. 다 이렇게 항상 이걸로 뭔가 변주를 주잖아. 이런 설정 있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 애기 거인 여기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인이라고 하면 천차만별이잖아 크기가. 근데 거인인데 거인이 아니야. 사실은 소인이야. 원리가 그 척수액 때문에 변화낸 거지. 근데 얘는 태양열로만 충전이 되잖아. 그래서 충전해놓고 여기 딱 넣어. 아 근데 그게 안 되겠다. 무지성이라서 안 되겠다. 컨트롤이 안 되니까. 한지 가벼워 보이지만 군인이라는 점이 포인트임. 꽉 막힌 구석이 있다는 거.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 구체적으로 뭘 찝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절차대로 가. 원칙주의자야.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한지가 안대를 벗었는데 한지랑 똑같이 생긴 얼굴이 눈 아래 박혀있고 둘이 만담을 하는 건 어떨까요? 진짜 이상한데요? 자, 요거는 한지 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미르 프리츠 대 토마스 와그너. 유미르 프리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크루거 대 돼지의 악마. 엘렌 크루거는 이런 말을 해요. 아르민과 미카사를 살리고 싶다면 뭐 해라. 그거를 그리샤한테 하거든요. 그걸 그리샤한테 왜 해? 엘렌이 하람? 근데 봐봐요.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진격의 거인 역대 전우회들 있죠. 진격의 거인 전우회. 다 시간여행할 거 아니야. 시간여행이 아니라니까? 그럼 뭔데? 시간여행이 아니면 뭔데 이게? 기억여행?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결론이 난 게 그거잖아. 진격의 거인은 열람을 하고 시조의 거인은 수정을 하고. 그러면 기억을 열람할 때 자기가 가는 게 아니야? 그냥 화면만 띄워지는 거야? 에렌이 쏴주는 것만 송출됨.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다 관여를 할 수 있어. 관여를 하는데 미래는 못 바꿨다는 게 미래에서 송출하니까 미래는 못 바꿈. 바꾸려고 했음 에렌도. 아니 봤어. 그거 뭐 여러 번 시도했는데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됐다고. 그죠? 그게 뭔 차이인지를 모르겠어. 왜냐하면은 사소한 것 때문에 스노우볼링이 굴러가잖아요. 그리샤 에거가 시조거인을 잡아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먹게 된 이유가 엘렌이 해서 먹은 거잖아. 근데 그런 게 스노우볼링이 제대로 굴러가는데 미래도 결국은 여러 가지 해봤다고 하는데 진짜 자기가 다 관여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바뀔 것 같은데. 돼지의 악마가 뇌에 개입했다는 썰도 있음. 돼지의 악마는 그냥 왜 있는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신비한 능력을 가진 놈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거는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이미 벌어지니까 이거를 구조를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미래에서 과거로만 보여줄 수 있음. 그럼 앞뒤가 딱 맞음. 근데 봐봐요. 자 또 들어간다. 미래에서 과거로만 갈 수 있어. 시조에다가 진격이 합쳐진 능력이 미래에서 과거로 내려가. 그래서 아빠한테 시조거인 먹어 강요해서 지금의 내가 있게 됐어. 그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뒤틀어 자기가. 뒤틀면 자기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 타임 패러독스는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수정이 안 된다고요. 그냥 정해져 있음. 다 그냥 코딩된 채로 자기는 움직인 거야? 그냥 에렌이 아르민한테 마지막에 좌표에서 대화할 때 시조는 과거와 미래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을 생각해보면 돼. 시조의 거인이 진격의 거인과 만나면서 시너지가 일어난 거고 모든 상황은 시조인 유미르가 설계한 거임. 에렌이 아니라. 그럼 유미르가 거인의 힘은 이때쯤에 없어지는 게 좋겠어라고 정한 거야? 유미르는 미카사를 지켜본 거예요. 미카사의 선택을 기다린 거예요. 미카사가 유미르 입장에서 뭐가 있는 거야? 미카사가 본인을 죽여서 유미르를 성불시켜야 하니까 에렌은 왜 유미르를 성불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야 거인의 힘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유미르는 자 미카사 너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없어? 그걸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였어? 모든 상황을 막 박살 내면서까지 본인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걸 보면서 나도 프리츠 죽일걸. 뭐 이런 건가? 그러면 그렇게 치면 유미르가 엄청나게 삐뚤어졌는데? 그런 거대한 실험을 한 거잖아. 그 설에 의하면. 그쵸? 그냥 전 세계를 플라스크에 넣고 실험을 한 거잖아. 그쵸? 그거예요? 이거라고? 이거 정답이야 이게? 정확히 맞음. 그래서 마지막에 프리츠는 창 맞아 죽고 유미르가 새 잠에 끌어안는 또 다른 결말이 나오지 않음. 그래서 결국 유미르가 가지고 있던 거인의 힘이 마리아 로제 신하에게 계승되지 않으며 거인이 힘이 없는 세계선으로 바뀐 거예요. 거인이 없는 세계선이 그냥 만화지룡 그 장구앱이 물리쳐서 한 게 아니고 유미르가 결정한 거야? 그리고 그건 뭐야? 유미르가 거인이잖아요. 프리츠 왕 대신 창을 맞잖아. 죽었어. 왜 죽어? 거인의 능력이 있는데? 스스로 회복을 안 함? 이거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에렌도 회복 안 했지 않습. 맞네. 라이너도 팔 다친 척 했잖아. 갑옷 드러내잖아. 대단한 정신력이에요 그거. 근데 진짜로 생명체인 이상 자기가 죽으려고 하면 이 약 물고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이 약 물고 재생 안 한 거 아니야. 이 약 물고 억지로. 진짜 미친 짓이야 그거. 조금이라도 정신 놔버리면 바로 패시브 발동할 텐데도 이 약 물고 안 한 거야. 아무튼 돼지의 악마죠. 피크핑거 대 에르드 진의 연인. 에르드 진의 연인은 그냥 연인이에요. 피크핑거 올릴게요. 조피아 라이치랑 니콜로. 조피아 라이치는 사실 뭐 별로 보여준 거 없죠. 근데 니콜로 이 새끼도 웃긴 놈이에요. 사샤는 나한테 요리하는 즐거움을 알려줬어.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군인으로서의 삶 대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요리사의 꿈을 키웠어. 근데 간부들한테는 와인을 먹였지. 미친놈이에요. 와인을 왜 먹여 그러면? 그건 해야지. 그러니까 약간 얘도 이것까지 해서 인간이지 않나. 라이너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얘도 아마 그랬을 거야. 내가 만약에 니콜로 입장이었다? 나도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 너무 좋아.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굳이 방아쇠를 땡기기 싫은 거야. 땡기면 뭔가 사단이 일어나고 누군가 죽고 그러니까 이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거야. 와인 먹여도 딱히 죽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자꾸 선택을 보류하는 거지. 그런 거 같아. 이해하자면. 니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츠 대 프리츠. 또라이 대 또라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프리츠가 문제야. 굳이 따지면 이 초대는 그렇게 매력이 없어. 왜냐?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 얘는 그냥 권력 욕심이 나고 부족의 번창을 위해서 생체 병기로 유미르를 이용했다. 그거 끝이야. 그쵸? 없어. 피도 눈물도 없는 캐릭터. 근데 얘는 파고 할수록 왜 했지? 이 새끼는 이걸 왜 했을까? 계속 생각이 들어.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래. 왜 그런 거야? 알려줘. 오케이. 와, 근데 진짜 이건 왜 그런 거야? 나도 이렇게 하기 싫은데 계속 물어보게 되는, 집착하게 되는 캐릭터. 그래서 난 칼프리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시아 브라우스 대 카야. 카야의 증오는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을 때 비로소 해소되었다. 그 말은 뭐냐?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사샤가 가장 좋았던 건 자기 목숨을 구해줘서. 그리고 그 은인을 죽인 가비를 엄청나게 증오했죠. 근데 그 증오를 덮은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 카야도 사실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대단한 친구예요. 사사의 의지 이거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사실 말에 있는 걸 알았지만 덮어주고 데려가줬어.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왜? 자기가 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사샤는 나 처음에 봤을 때 천재인 줄 알았어. 보통 이제 그 엉뚱한 행동하면 천재잖아 만화에서. 갑자기 막 먹잖아 말 안 듣고. 그래서 완전 얘가 능력 믿고 깝치는 천재구나. 그래서 거의 리바이급 천재인가? 근데 또 그 정도는 아니대. 그냥 식탐이 좀 많아. 리바이급이라고? 사샤가? 아니야. 리바이급은 리바이밖에 없어요. 비슷한 급도 없어 사실. 미카사도 안 돼. 야, 미카사가 지크예거 걔가 고함 질러가지고 다 거인 됐을 때 미카사가 다 썰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케니는 인간 대 인간으로 하면 그런데 거인으로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 거인으로. 그래서 사샤가 리바이급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근데 굉장히 유머러스한 캐릭터라서 보면서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이 간다. 레벨리오 습격하고 나서 누군가 죽어야 될 텐데 장이 죽을 거야? 코니가 죽을 거야? 없어. 사샤밖에 없어요. 코니 죽으면 죽었나 보다 할 수 있어. 코니가 죽으면 진짜 코니 죽었네. 근데 사샤가 죽으니까 좀 아쉽다. 그 아쉽다 느낌을 줄 수 있는 캐릭터 중에는 사샤밖에 없다. 사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대 니파. 니파 할게요. 애니 아빠 대 라라 타이버. 애니 아빠죠? 애니 아빠 마지막에 기차 탈취해서 다 살리는 거 봤죠? 미친 결단력. 군인 총 뿌리겨 놓고 그냥 출발했거든요? 애니 아빠죠? 다이나 프리츠 대 수르마.
다이나 프리츠가 이거를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 어떻게 이걸 연결시킬 생각을 했지? 이거를 작가님은 알고 있었을까? 설계한 걸까? 처음부터 엘렌 엄마 잡아먹을 때 그냥 해맑게 이렇게 먹는 거가 얘가 다이나 프리츠라는 걸 생각하고 하셨을까? 안 했을까? 아 그래? 설계한 거야? 아 그래서 오묘하게 약간 쇼컷 느낌으로 한 이유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모르게 애매모호하게 한 거야. 다이나 프리츠 이거 나 기가 막힌 것 같아. 이 머리 있잖아, 이 머리. 이 머리가 대박이야. 이렇게 하고 여기 머리를 이게 대박이야.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이거 하관 가리면 김풍 작가님인데. 이렇게 한 게 이 느낌하고 묘하게 닮아져. 그러니까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거야. 이렇게 짧으면 여자로 할 수가 없잖아. 너무 길면 여자가 생각이 나고. 한 요 정도로 그냥 머리 안 자른 느낌으로 간 거지. 이게 신의 한 수인 거야. 와. 이말년 시리즈에도 복선을 넣은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다이나 프리츠 가도록 하겠습니다. 써니 대 미타비. 몰라요. 아무나 올라가. 카를라 예거 대 페트라 랄. 이건 엄마 까를라 예거죠. 왜냐 까를라 예거는 명대사를 했죠. 그럼 안 되나요? 명대사 있어요. 그로스 명대사 있죠. 그게 재밌잖아. 명대사. 코니 엄마 네 키스 샤디스. 키스 샤디스 좀 싫어. 마지막에 갑자기 열차 박살내더니 매국 행동하는 거. 얘는 미래 못 보잖아. 어떻게든 에렌 예거를 맞고 파라디섬 멸망되라. 신병한테 개쳐맞는데 그러면 참아? 키스 샤디스가 말해요. 맞아줬다고. 안 맞아줬으면 됐잖아. 지가 맞아주고 왜 원하는 거죠.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하지만 이래봬도 조사병단 단장이었죠. 거물이라는 거. 하지만 코니 어머니의 임팩트는 못 이기죠. 키스 샤디스 나오면은 잘 모를라도 코니 엄마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은 바로 떠올릴 수 있어요. 코니 어머니. 엘렌 예거 대 로그. 엘렌 예거죠. 미카사. 게르거 대 진빔 갈게요. 빌리 타이버 대 오르오 보자드 엄마. 그리샤 예거 대 리사 브라우스. 그리샤 예거. 팔코 대 팔런. 잘 모르는 것은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바지왕 대 나일 도크. 바지왕은 이러고 계속 안 나와요. 그죠? 근데 나일 도크는 임팩트 있는 장면이 몇 개 있어요. 팔코 그냥 건네줄 때도 임팩트가 있어요. 그리고 에르빈하고 티격태격 관계가 있어. 그게 또 재밌었어. 나일 도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르톨트 후보 대 애니 레오나트. 요거는 이제 전사 2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니 레온하트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베르톨트는 가정사가 안 나왔어. 안타깝지만. 그리고 액션이 애니 레오나트는 여러 가지 기술을 보여줬어요. 철면수심님 공포게임 하면 어떻게 되죠? 엄마야! 애니는 조사병대 연다? 엄마야! 딱 시작하면 이거부터 해. 붙이고 시작. 항상 이래. 붙이고 시작을. 알아 얘는 전략적으로 싸워. 그리고 여기 그 경질화를 했어. 얘가 처음에 패기를 보여줬어. 얘가 무장색. 그래서 여러 가지 임팩트 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어. 그리고 아르민하고도 뭔가 있고 썸씽. 베르톨트 얘는 좀 안타까운 게 짜잔 거인이었습니다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특징을 뭉개놨어. 라이너 옆에 있는 라이너 친구 정도로만 나오게 했어. 그래서 댄스 신고식 같이 뭔가 좀 자기의 그 매력을 표현할 방법이 많이 없었어. 그리고 여기에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서 분량을 좀 많이 뺏겼음. 좀 임팩트 있었을 때 그때밖에 없거든. 아, 나 이제 저질러 버려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 오늘은 기분이 최고야. 그냥 생각을 멈춘다. 나는 그냥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뻥. 초대형 거인데 쓱 이때 좀 멋있었어. 근데 이제 초대형 거인은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참을성이 좀 있어야 된다. 이 하나 움직이는 게 너무 느려. 속 터져. 그리고 막 옆에 막 날파리처럼 막 앵앵거리는데 에렌이었잖아. 화병으로 뒤져요. 근데 침착하게 많이 모였을 때 광역기 한 번씩 해주고 참았다가 모았다가 광역기 5인궁 써야 되는 거거든. 에렌이었으면 그냥 속 터져서 뒤졌어. 자, 요거는 저는 애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애니 올릴게요. 키츠벨만 대 루이제. 이거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참 군인 키츠벨만이죠. 라이너 브라운 대 마르코. 성격도 좋지 않았어요? 마르코가? 얘도 쭉 갔으면은 완전 에이스가 됐을 텐데. 생긴 게 좀 약간 임팩트가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얘가 성격도 좋아. 이해심도 좋고. 근데 여기서 또 리타이어 했기 때문에 더 기억해주는 것도 있어요. 마르코 죽고 라이너가 왜 마르코는 뜯어먹히고 있는 거냐고. 아 진짜 명장면임. 아 유체이 탈화법. 라이너의 유체이 탈화법 있거든요. 라이너가 있고 브라운이 있어요. 마르코 보트 매력적이지만 라이너 브라운이죠. 톰 쿠사바 대 알마.
이 엄마는 좀 불쌍하긴 해요. 왜 불쌍하냐면 자식을 싫어하고 싶어서 싫어한 건 아니야. 자기가 죽을까봐. 단지 죄가 있다면 모성애가 부족한 죄. 그래서 죽었을 때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고, 톰 쿠사바는 일단 센스가 없어요. 안경 고르는 센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안경을 잘못 골라서 지크도 못생긴 안경을 쓰고 다녀. 난 그게 좀 싫어. 이런 게 스노우볼링이라는 거예요. 쿠사바가 기괴한 패션 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지크 예거한테까지 전염됐다는 거. 되게 독특한 캐릭터였어. 거인 전사들은 다 싸움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 거인 연구가. 톰 쿠사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전승. 40강. 빌리 타이버도 도라이야. 얘도 이제 보면 도라이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되게 깔끔하고 그런 것처럼 나오지만 파라디섬 공격했을 때부터 다 알고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사실 파라디섬 괴롭히기 선봉장. 그러니까 미친놈이야. 심지어 얘네는 알고 있었어. 그죠? 파라디섬으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죠? 근데도 걔네 공격해야 된다고 그래. 미친놈이에요. 얘네는 억울한 걸 알고 있는데도 전 세계가 모여서 파라디섬을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이유는 땅울림이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 이말년 시리즈 리부트 연재에서 공포의 떡볶이 시즌2 떠올림 한번 가시죠. 다 막아 사람들이. 야! 너 절대 그 떡울림을 울리면 안 돼! 근데 그 공허한 눈으로 아니 나는 떡을 울릴 거야. 그러더니 전국 떡집에 있는 떡들이 다 봉인해서 해제돼가지고 떡볶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인절미 먹고 싶은데 나는 무슨 떡 먹고 싶은데 아니 다 떡볶이 먹어. 다 떡볶이로 강제돼. 다른 떡들은 다 멸종되고 다 떡볶이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떡울림이에요. 역시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참군인 키츠 벨만이 올라가야겠죠. 미타비 대 그로스. 멋있지만 명대사 없죠? 요거 그로스죠? 명대사 그로스. 도트 픽시스 대 가비 브라운. 야, 이거 도트 픽시스는 초반에 포스가 확실히 있었고 뒤에 보고 싶은 거 다 보여줬어요. 약간 망상할 수 있잖아요. 도트 픽시스는 거인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시원하게 보여줍니다.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모든 거 싹 다 보여주고 가죠. 가비 브라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중간에 자기 한 거를 알아채고 눈을 착하게 뜰 때부터 나는 괜찮더라고요. 자기 한 짓을 알고 나서부터 조용히 있어. 딱 낄 때만 껴. 얘가 더 이상 그 멘트 지분이 없어. 얌전히 있다가 맞아야 될 때 같은데? 그럼 대신 맞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얌전히 배 타고 가고 팔코가 새가 됐네?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한번 가고. 약간 낄낄빠빠를 잘해요. 그 다음부터는. 전에는 눈치가 없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낄낄빠빠 기가 막히게 하거든. 눈치도 성장이다. 그래서 박빙인데 저는 그래도 가비 브라운 같습니다. 행동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고 능동적으로 만화의 메시지를 잘 전달한 것 같아요. 자기도 가스라이팅 당해서 착오적인 행동을 했지만 자기도 용서받고 자기도 남을 위해서 할 수 있게 성장을 하면서 상징이 됐죠. 희망의 상징. 그래서 가비 브라운. 한지 조에 지크 예거. 난 이 호들갑 캐릭터가 좀 좋았어요, 사실. 걔 호들갑 떠는 거. 아프면 아프다고. 근데 얘가 후반에 좀 그런 느낌 받았어. 지크 예거 정도 되는데 은퇴식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 근데 은퇴식 자리가 좀 안 나가지고 애매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느낌. 그래서 리바이 통해서 은퇴식을 치러준 느낌. 여하고 급하게. 일단 얘에 대해서 좀 말해야 되는 거. 중성화 프로젝트. 요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인이 사라진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닌데 왜 에르디아인을 멸종시키려고 하는 거지? 거인은 누가 봐도 갖고 싶은 최고의 병기니까 싸운다고 쳐. 그거 없어지면 차순위 병기를 두고 또 싸울 거 아니야. 결국 인간 종특인데 이게 거인 없어진다고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잖아. 이 구원이라는 게 세상에 태어나서 쓴맛 똥맛 안 봐서 이게 구원이다. 왜 고통받아야 되는 걸까?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지게 다 죽여주든가. 그래서 나는 이게 중성화가 구멍이 너무 많은 전략 같아. 그냥 거인 못되게 DNA 개조하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야 사실. 봐봐. 거인이 문제야? 그러면은 그거 제거하면은 마레인이 중동연합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아? 다 스토리가 있다고. 계속 싸울걸? 그리고 한 인종만 남긴다고 해결될까? 사실 잘 안 되죠. 그 안에서도 결국은 또 갈라지죠. 같은 인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중성화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에르디아의 관점으로 봐야지 에르디아인들을 구원하는 건데. 그럼 지크 예거는 그거야?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우린 퇴장할게요. 근데 우리 살아있을 때 오면은 울린다? 그러니까 우리 건들지 마. 그리고 다른 민족은 뭐 싸우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우리끼리는 그냥 살고. 그러면은 에르디아가 대륙에도 있고 섬에도 있는데 대륙에 있는 에르디아인은 어떻게? 다 못 지킨다고 결국. 안 그럼 에르디아인 다 추려가지고 섬으로 와?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거야. 전쟁을 하기 싫어? 분쟁이 싫어? 다른 인종 간에 뭐가 싫어?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샨의 아빠가 이해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해줄 수 있죠. 근데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모두가 그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샨의 아빠가 생각하는 거 너무나 이상적이고 멋있고 솔선수범하고 너무나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할 수가 없는 행동이라고 봄. 용서해주고 계속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저쪽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다? 뿌리 뽑아야 된다. 킹덤에 나오죠. 진시황이 말합니다. 육국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 너무 싫어요. 다 죽여서 다 통일시켜야겠어요. 모두가 싸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그럽니다. 그리고 갑자기 침략 전쟁을 시작해요. 왜냐? 모두가 한 나라면 안 싸우겠죠? 근데 진시황의 계획은 어떻게 됐죠? 실패했어요. 왜냐? 억지로 하나로 뭉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진시황이 죽고 나서 육국이 고스란히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종특이나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하면요. 에르디아인만 남겨도 안 돼. 결국 지들끼리 싸울 거야. 거인을 없애든 뭘 하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시조거인으로 에르디아인만 개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코딩하는 것처럼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절대로 빈정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에르디아인만 남기고 그게 점점 커지면은 이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되게 자유의지를 어떻게 보면 박탈당할 걸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는 없는 거야. 자유스럽게 살면요 무조건 싸워요. 왜냐면 각자 하고 싶은 게 다 다르거든. 그리고 봐봐요. 오케이 뭐 해결하는 방법 모르겠으니까 에르디아인만 평화롭게 살게. 우리 공격하지 마. 땅 올림 할 거야. 이거 오케이. 지크는 그렇게 하고 싶어. 다른 에르디아인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다 달라. 싫은데? 나는 자식 낳고 살고 싶은데? 싫은데? 나는 뭐 하고 싶은데? 다 달라요. 근데 왜 지가 정해? 지가 좋은 거죠 이거는. 혼이도 말하잖아. 내가 왜 애를 못 낳아야 되는 건데? 이건 아니지 않음. 왜 네가 정하는 건데? 나하고 왜 얘기도 안 해보고 왜 이걸 정해야 되는 거임? 그럼 에르디아인까지 인류를 싹 다 죽이면 문제 해결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해결이죠. 인간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인간이 아니고 생명체적인 심점으로 봐서 전 생명체를 다 죽여줘야죠. 야, 니네도 살면서 다른 거 막 싸우고 잡아먹고 고통이구나, 번뇌구나. 다 니네도 다 죽여줄게. 할 수도 있다. 지크 에거도 이게 뭐 완벽한 작전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이게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안 죽이고 에르디아인은 에르디아인끼리 남은 여생 그냥 살고. 저는 지크 에거가 더 임팩트가 있었고 뭔가 마지막 리바이어의 관계성도 그렇고 지크 에거 나온 부분 되게 재밌었다. 그리고 짐승 거인 나와서 활약하는 것도 되게 재밌게 봤고. 라이너 브라운 대 톰 쿠사바. 굉장히 핀치에 몰렸던 지크 예거를 멘탈적으로 많이 케어해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안식처가 돼주고 뭔가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지크가 그래도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서 똥맛을 많이 본 라이너 브라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옐레나 대 칼프리치. 옐레나는 뭔가 되게 멋있는 캐릭터처럼 나올 것 같았는데 별거 없었어. 옐레나 그 이끼 촌장 표정 있는데? 이거 바로 나오네.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옐레나 웹툰 이끼 촌장 표정 검색합니다. 그래서 나는 얘가 뭔가 있는 줄 알았거든? 그냥 단순하게 지크의 사상에 감화됐어. 뭐 심지어 얘는 에르디아인도 아니야. 마레인이야. 전 세계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야. 중성화가. 그쵸? 거인을 없애니까 그렇다고? 그럼 더 이해 안 돼. 심지어 이게 옛날에 거인이 엄청난 힘을 가졌을 때도 아니고 이제 슬슬 과학 기술력이 올라와서 거인도 위태위태해 하려고 하는데 격정적으로 덮어놓고 동조한다? 좀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칼프리츠. 대체 왜 여기 들어갔을까? 내가 만약에 진격의 거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볼 수 있으면은 칼프리츠가 한 5위 안에 들 거예요. 너무나 궁금해요. 왜 들어갔을까? 애니 레오나트 대 코니 스프링거. 야, 요거는 코니 아닌가요? 코니? 나는 애니가 중간에 칩거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되게 상당히 뒤에 나오더라고. 그리고 은근히 베르톨트 죽음으로 사죄했고 라이너 조펜당해서 용서받고 다 뭔가 처맞고 처벌을 받았거든? 뭔가 청산을 했는데 애니는 뭐 처맞은 게 없네? 자, 코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까를라 예거 대 미케죠. 케니 아커만 대 니파. 케니죠. 야, 팔코 딱 3대에서 나올 때 좀 간지났는데 이거 정답 맞죠? 근데 척수액 정도로 저렇게 많이 발현된 게 좀 그래, 그지? 근데 얘 턱거인 몇 번 안 써보고 거인이 없어진 게 된 게 좀 불쌍함. 불쌍한 게 뭐 있어? 거인 되면 진짜 고통인데 맨날 자기 상처내서 거인 변신하고 엉망진창되고 오래도 못 살고 얘는 갑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목표인데 오히려 최고지 얘는. 거인 느낌만 딱 보고 싸우는 건 안 하고 싹 빠졌잖아. 체험은 체험대로 하고 장수는 장수대로 하고 크게 고통도 안 받고 거인 교환 학생. 그쵸.
하지만 옐렌 예거가 있기 때문에 옐렌 예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미르랑 피크핑거인데 피크핑거가 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 같아요. 장 같은 캐릭터야. 장 같은 캐릭터. 현장에서 순발력으로 비비는. 근데 얘는 거인의 능력까지 있으니까 영향이 훨씬 센 거야. 거기다가 활동량이 제일 많은 개거인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았던 거고. 근데 개거인이 아니었어도 머리가 워낙 좋아서 다른 거인 먹었어도 그거에 특화된 활약을 했을 것 같다. 거인의 특성을 제일 잘 뽑아내. 그래서 다른 애가 개거인 먹었으면 그렇게 안 셌을 것 같아. 그래서 피크핑거 올리겠습니다. 그리샤 얘거 올리고요. 포르코가 멋있는 이유는 스타일이 좋아서요. 사실. 그리고 이름도 멋있어. 이름 멋있고 스타일이 멋있고. 진격거의 한영이죠. 그러니까 얘 머리의 헤어스타일과 턱거인이 보여주는 액션성 그리고 이름 포르코 갤리어드 요거 3개 때문에 요 정도 간 것 같아. 사실 얘 딱히 뭐 하는 거 없거든? 스토리에 막 그렇게 막 비중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아. 근데 액션씬 하나로 이 정도 간 거야. 개멋있게 싸워. 엘빈 스미스는 사실은 1부는 에르빈이 다 끌고 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에르빈이 무슨 말 할지 기대하면서 보는 거라 주역 중 한 명도 아니야. 그냥 얘 보고 가는 거 아니야. 얘랑 거인. 그리고 명대사를 많이 날려. 얘가. 명대사가 너무 많아. 여성형 거인 꼬셔낼 때도 얘가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 그냥 가잖아. 근데 이유가 있었어. 그리고 성 내부에서 할 때도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여성형 잡으려고. 밖에 나가서 다시 데려올 때도 가가지고 팔 잘렸는데 무슨 명대사하고. 그리고 무지성 거인 다 데리고 와서 맞고. 온갖 연병을 다 하잖아요. 포르코 갤리어드 멋있지만 에르빈 스미스. 밑가사.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로드레이스의 탐욕이냐 다즈의 믿음이냐. 이건 다즈인 것 같아요. 다즈 가겠습니다. 애니 아빠의 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용서의 아루루르 브라우스 큰일 했거든요 진짜. 근데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레벨리오 사람들이 죽게 하기 싫어보다는 난 여기서 죽어선 안 돼 때문에 일단 저지르고 나머지 애들도 좀 데리고 온 느낌. 모두를 위해서 탈출했다기보다는 나 탈출한 김에 니네도 타. 딸을 전사로 만든 독한 놈임. 야 이거는 애니 아빠가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지독함 이 강렬함. 아르민 알레르토 대 나일 도크. 아르민이고요. 리바이 아카만 대 사샤 브라우스. 사샤 브라우스는 식탐 그리고 나머지 뭐 없을 줄 알았는데 사샤네 아빠다 붙고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넣어주고 마지막에 딱 퇴장도 적절한 곳에서 했다. 그래서 더 오히려 임팩트가 있다. 침착맨님 사샤는 진격거의 빛과 소금 같은 캐릭터입니다. 혹시 사랑하나요? 그럼 니콜로랑 경쟁을 해야 될 텐데. 니콜로와 경쟁을 해야 되고 코니의 허락을 받아야 될 텐데 사샤 아버지 어머니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카야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자 리바이 아커만. 이 먼치킨이 이 정도로 안 나대면서 멋있기 쉽지 않거든. 근데 리바이 아커만은 요걸 해냅니다. 진짜 딱 할 때만 해. 그리고 얘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모든 똥 처리를 다 담당해. 마지막에 해줘 리바이 딱 해주면 다 해야 돼. 근데 그냥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장애가 생기죠 뭐.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안 죽어. 이것도 참 나는 좋았어. 처음에는 살아남으니까 좀 김새네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오히려 사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서 좋네. 그치. 너무 세서 너프시킴. 이게 얘가 고생한 이유는 초창기 설정이 너무 세게 잡혀서 자꾸 뭔가 다치거나 뭐 이런 상황으로 넣어서 싸우게 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엄청 몰아세우거나 이때 아니면 못 나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다친 채로 출전 금지당했어. 너무 세서. 그래서 얘가 캐릭터가 고통받았어. 그러니까 적당히 셌으면 다른 애들처럼 안 다쳤을 텐데. 근데 이 작가님도 리바이 아커만이 투입됐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항상 리바이가 이기는 결과값이 나오니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참 난 대단한 것 같아. 어차피 자기가 만드니까 리바이 여기서 좀 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계속 이기니까 보정을 들어간 거 아니야. 나름 벨페를 하는 거죠. 이 안에서. 저는 리바이 아커만이 맞는 것 같아요. 니콜로 대 다이나 프리츠. 다이나 프리츠는 사실 한 건 없죠. 에렌네 엄마 먹었을 때 그 임팩트가 너무 강한 거죠. 이건 니콜로죠. 코닌의 엄마 대 메피스토. 코닌의 엄마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대지의 악마 메피스토의 그 몸부림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자 20강 아르민 알레르토 대 라이너. 야 나는 아르민 같은 캐릭터가 딱 그건 것 같아. 되게 중요한 캐릭터인데 정이 안 가는 캐릭터. 왜 그런 줄 알아요? 입을 많이 털어서 그래요. 우리가 정이 가는 캐릭터는 몸으로 굴러야 돼. 에르빈도 그랬고 라이너도 그랬고 리바이도 그렇고 캐릭터에게 애정이 이입되는 거는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아르민은 뭐 물론 열심히 싸우긴 했지만 처절하게 싸우는 느낌이 많이 없었어.
초대형 거인하고 했을 때 임팩트가 있긴 하지만 그거 하나. 얘의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몇 개가 더 있어야 돼. 얘는 워낙 출연 횟수가 많으니까. 에르빈 이런 애들은 딱 보여주잖아. 야 여기가 사지구나 싶은데도 가잖아. 그런 느낌을 말하는 거야. 그 멋있음. 리바이도 그렇고. 라이너도 그냥 줘 터질 거 하면서 그냥 아씨 일단 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스토리적으로는 더 영향력을 끼친 캐릭터 같긴 하지만 나는 라이너 브라운이 맞는 것 같다. 애니 아빠 대 피크 핀 건데 피크 왜 이렇게 이상한 걸 올렸어? 이거 아니야? 이걸로 해야 돼? 이게 피크 핀 건데 이거 항상 피곤해 보이는 피크는 갤리아드보다 더 활약이 많고 후반에 혹시 몰라서 폭탄 가져왔어요 해가지고 몸에 두르고 나온 것도 좀 재밌었고 약간 돌발 행동도 많이 하고 피크 가겠습니다. 콘이랑 칼 프리츠 이건 콘인 것 같고요. 예렌 예거 대 키츠 벨만. 야 이거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키츠 벨만 장군님. 예렌 예거한테 안 되죠. 니콜로랑 그리샤 예거. 그리샤 예거 같은 캐릭터가 그거야. 계속 평가가 바뀌어. 자상한 아빠인가? 비정한 아빠인가? 개과천선한 아빠인가? 복수에 불탄 아빠인가? 사실은 가족들을 사랑한 아빠인가? 그냥 불쌍한 사람인가? 계속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나는 그 그리샤 예거의 인생도 참 이해가 된다. 굉장히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노력한 부분도 잘 느껴졌다. 수용구 밖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그 죄책감에 사로잡혔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됐어. 그걸 몰랐으면 그냥 얌전히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리샤 예거 하겠습니다. 리바이 아커만 대 가비 브라운. 둘 다 나는 좋은데 리바이가 다른 만화 같은 데서 보기 힘든 캐릭터 같아. 하다못해 원피스에 있는 미호크 있지. 미호크도 나댄다는 생각이 들거든 심지어. 그렇게 잘 안 움직이는 미호크도 쟤 왜 이렇게 나대지?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싶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대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를 딱 적절할 때만 나대는 이 미학이 느껴져서 리바이 아커만 가겠습니다. 되게 독보적인 캐릭터 같아. 미케 자카리오스 대 지크 예거. 미케는 너무 못 보여줬죠.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너무 안 보여줘서 상상 속에서 자꾸 그 매칭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얘가 어느 정도로 셌을까? 당연히 리바이 근처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야. 리바이랑 굉장히 차이가 있는 2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안타까운 게 전혀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급습을 당했어요. 어디서 뭔가 돌이 날라올 거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 그걸 만약에 리바이였으면은 진짜 초인적인 반사신경으로 피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운이 없었어.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냥 다리 다치고 시작하니까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부상 안 입었으면 어떻게든 했을 것 같긴 한데 반응은 했으면 늦게 반응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불시에 왔는데도 반응을 했다는 거면 저기서 던지는 거 알았으면 이제 보고 피하는 게 됐겠죠. 그래서 운이 너무 없었다. 너무 불행한 상황으로 내몰려졌다. 근데 보여준 게 워낙 없어서 어쩔 수 없지. 지크해거. 그로스랑 엘빈 스미스. 그로스 같은 경우는 더 추하게 갔어야 되는데 약간 덜 추했어. 그죠? 인간을 관통한 철학가임. 폭력은 멈출 수 없다는 걸 알고 힘의 균형으로 사회가 지탱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한껏 이용한 쾌락주의자죠. 다른 말로 사페. 자, 착한 사페 엘빈 스미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사페, 착한 사페. 미카사 대 다즈. 이거는 미카사죠. 다즈 안타깝지만. 케니 아커맨. 케니 아커맨 쪽에서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케니에게 공감을 한다, 뭐 인상 깊었다, 막 이러는데 나는 뭐 그렇게까지 그러진 않았어요. 케니는 명대사 원투리. 그 명대사 있잖아요. 우리는 무언가의 노예다? 무언가에 취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다? 뭐 이거였나? 근데 이게 내가 적응할 시간도 좀 많이 부족했어. 갑자기 이 조사병단 추격전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돼지의 악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의 악마 마지막에 확실히 액션 보여줬거든요. 자, 10강 코니 대 미카사. 미카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 심지가 있고 정신력이 강한 건 미카사구나. 결국은 얘가 구심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왜냐하면 처음에 빵 안 쳐먹고 이럴 때 싸대기 때렸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야 그냥 쳐먹어 이랬을 때 에렌이 알았어. 그때 있죠. 얘가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뭔가 위기 상황일 때 현명한 판단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현명한 판단은 아르민한테 뺏기고 강력한 의지 이런 거는 에렌한테 뺏기고 생각을 안 해. 생각을 그냥 에렌이 좋으면 좋은 거 에렌이 싫으면 싫은 거 그렇게 가니까 매력이 좀 떨어져요. 에렌 패밀리가 다 약간 매력이 없어. 아르민도 그렇고 미카사도 그렇고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좋았어요.
사실은 에렌을 사랑하는 감정이라는 거를 얘가 이제 깨닫고 그때 내가 고백을 했더라면 달라졌을까? 그러면서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이제 좀 좋더라고요. 본인도 좀 생각이 복잡했던 것 같아. 에렌을 생각하는 마음이 사랑인지 몰랐던 거 아닌가? 처음엔 그냥 친구로서 너무나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했지.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딱 깨달았는데 웃긴 건 뭔 줄 알아? 이 감정이 사랑이란 걸 깨달았어. 근데 너무 늦었어. 고백할 타이밍도 놓치고 이젠 결정해야 돼. 살리냐 죽이냐. 바로 가혹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죽이기도 하고 사랑도 해요. 참수하고 참수 키스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다. 사실 그냥 본인이 죽는 걸로 끝나면은 100번도 죽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죽이고 계속 마음에 품고 사는 거야. 에렌의 머리통을 자주 놀던 나무 옆에다가 심어놓고. 만약에 이게 드래곤볼이었다? 드래곤볼이어서 어찌로 장기 연재를 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에르디아는 에르디아대로 9거인이 있고요. 마레 쪽에서 벌레를 또 하나 발견해요. 그래서 나메크성 드래곤볼처럼 마레에서 13명의 거인을 또 만들어. 그래서 붙어. 딱 9거인으로 만들면 재미없으니까 거긴 한 13거인. 그래서 약간 미묘하게 수적으로 유리하거나 아니면 한 5거인 정도로 해서 거인 하나하나 퀄리티는 더 세. 그래서 약간 이렇게 궁금하게 얘랑 붙으면 어떻게 되지? 추가 거인 딱 나와가지고 재밌잖아. 그냥 거인이 좋다고 하십시오. 나는 그 1부 때 거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미지에서 오는 공포. 그냥 얘네들은 어디서 오는 거야? 어딘가에서 계속 오는 건데 이거 어디서 오는 거야 대체? 근데 딱 밖에 13마리 있습니다 이러면 공포가 약간 줄어들잖아. 밖에 막 2만 마리 있는 거 아니야? 이 공포랑 세봤는데 13마리입니다 딱 이거랑. 그래서 1부 때 임팩트가 난 너무 강했어. 말에 나오면서 페이지가 바뀌어. 아예 다른 만화가 됐다고 봐. 마이트 앤 매직인데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이 된 기분. 세계관은 똑같은데 장르가 바뀌었어 뭔가. 근데 둘 다 재밌어. 미카사가 좀 그러더라도 코니보다는 훨씬 보여준 게 많았다. 임팩트가 있었다. 미카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크핑거 대 에르빈 스미스. 에르빈은 나는 그 부분이 진짜 완성인 것 같아. 자기 때문에 아빠가 처형을 당하고 거기서 오는 뭔가 마음의 짐, 이거와 싸운 거. 무의식 중에 손드는 게 제일 슬픈데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언제 짠해져요? 아빠가 굉장히 포악한 줄 알았는데 약한 모습 보일 때 이럴 때 짠해지잖아. 에르빈 스미스도 굉장히 철인처럼 느껴졌는데 아니야, 그냥 인간이야. 되게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반대급부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에르빈인 것 같아요. 에르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거 형제인데요. 예거파가 이 예거들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믿자. 예거를 서로 만나게 하자. 예거를 접촉시켜라. 아예 접근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멀리 잡는 캐릭터가 많이 없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근본적인 원인까지 생각해서 하는 사람은 이 예거 형제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아르민이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막연할 뿐이야. 구체적인 방안까지 생각한 거는 이 2명밖에 없지 않아? 자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게 이과적인 재능이 출중하다. 그래서 예거 형제가 이게 그리샤 예거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예거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건 자기들에게 그걸 해결할 힘이 있었기 때문 아님? 사실 지크 예거 혈통 있죠? 혈통. 에렌 예거는 시조의 거인이 있고. 그래서 그런가? 하긴 보이는 만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네는 좀 더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지크 예거랑 에렌 예거가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좀 빡대가리야. 예렌 예거는 완전 빡대가리고 지크 예거도 보여준 거 보면 그렇게 뭐 없어. 차라리 아르민이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걸 소스가 있었으면 뭔가 기똥찬 거 발견하지 않았을까? 방법을 찾아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에렌 예거가 못 봤던 부분을 열람해서 더 괜찮은 미래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게 나는 굳이 고르자면 지크 예거가 난 더 마음에 들어요. 에렌 예거가 극단적인 요게 공감이 잘 안 돼. 지크 예거도 공감은 잘 안 되는데 모르겠다. 에렌 예거로 가야 되나? 아까 다 죽여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내가 다 죽여야 된다는 게 에렌 예거에 다 죽이는 거랑 제가 다 죽이는 거랑 달라요. 나는 거인의 힘도 다 뺐고요.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 통제하는 거예요. 다 코딩 샘세하게 해서. 시작할 때 나는 일단 에르디아인, 자 신체 개조, 에르디아인은 풍선처럼 떠오른다. 쭉 떠올라. 그럼 어떻게 해? 바닥, 초토화, 땅 올려. 나머지 에르디아인 다시 내려온다. 그럼 에르디안 다 살잖아. 그래서 에르디안 내가 조종할 수 있어. 자 에르디아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실시. 웃음가스 마을로 만드는 거지. 모두 웃는다. 에르디아인 다 이렇게 생긴 사람만 남아.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러겠죠. 자, 거봐. 얼마나 좋아. 안 싸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힘든 부분인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믿어요? 나 못 믿어. 그럼 내 뒤에 있는 시조거인 어떻게 해? 바꿀 수도 있잖아. 그쵸? 내가 이 정교하게 짜놓은 코딩 다 무너뜨리고 그냥 다시 다 없애고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기 직전까지 이 코딩을 정교하게 짜놓고 아무한테도 안 물려주고 거인 다 없애버리고 그냥 끝내버려야 돼. 그러면 다시 없어지나? 코딩 없어지나? 코딩 없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코딩 만들어 놓고 부전의 맹세처럼 코딩의 맹세하면 돼. 수정 못하는 코딩. 웃음의 맹세. 폭소의 맹세 해서 서로 싸우지 않게. 그래서 예렌의 요 느낌하고는 다르다. 나의 방식은. 나는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이거야. 아커만 같은 변종 돌연변이 나와서 결국 코딩 뒤집힐 듯. 아커만이 예르디아예요? 다른 민족 아니야? 그러네? 좌표로 간 이유가 맞네? 거인공학의 부산물임. 나 또 대충 봤어요? 대충 본 거 한두 개가 아님, 님은. 아카마는 미니거인이다.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미카사가 점점 커지는 거야? 나중에 3m 되겠던데? 케니도 꽤 커. 리바이 왜 안 커져? 리바이. 미카사처럼 뛰놀아야 되는데. 뛰놀고 많이 자고. 리바이는 어렸을 때부터 목숨 위협당하고 밥 잘 못 먹었죠. 그리고 잠 제대로 못 잤죠. 영양실조에 비타민 D 부족하고. 리바이는 아커만 아니었으면 키 100cm였음. 근데 리바이는 작아서 더 세졌을 수도 있어. 운동성이 더 뛰어날 거 아니야. 이거 어렵네. 예거 대전. 저는 지크 예거가 맞는 것 같아요. 예렌 예거 너무 멍청해서 좀 싫어요. 리바이 대 돼지의 악마. 돼지의 악마 딱 물리치는데 이러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형제들 중 최약체다. 빨리 서두르라고? 나의 형제들은 이미 다른 인간들과 접선을 한 것 같으니까 말이야. 어때? 계약할 거야 말 거야? 우리 형제들은 전 세계에 5마리가 있다. 까짓 거 해보죠. 딘디디딘딘딘디딘딘 그러면서 OST 나오면서 그죠? 만화 개처망하겠네? 리바이 아커만 가겠습니다. 근데 돼지의 악마 좀 아까운데? 여기서 떨어질 애가 아닌데? 졸라 멋있는 놈이야. 다짜고짜 유미르랑 결합한 다음에 폐악질을 몇천 년 동안 한 거야. 리바이랑 짱 떠서 이김? 만약에 안 다친 리바이가 있었다. 그리고 돼지의 악마 있었다. 리바이가 썰었을까 못 썰었을까? 얘 되게 세요. 얘가 거인 3마리가 잡고 있는데도 막 비등비등하게 했어. 힘이 3거인 정도 돼. 그리고 얘 약점이 어딘지 모르잖아 지금. 리바이도 쉽지 않을 듯? 리바이 회오리배기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쁘게 한방 컷남. 그거 회오리백이 아커만들만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아닌가? 딴 애들도 하나? 페트라도 해요? 그냥 기술이구나. 미카사도 못하? 미카사는 해. 미카사는 신나서 해. 걔는. 걔 그 항구에서 예거파랑 싸울 때 못 봤어요? 내가 봤을 때 그거 흐름 타가지고 안 죽여도 되네. 좀 더 죽였어. 요건 리바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벌레가 여기서 떨어지네. 라이너 대 그리샤. 이건 라이너죠? 자, 5강입니다. 라이너 브라운 대 지크 예거. 근데 라이너가 좀 빡대가리긴 해. 근데 얘는 운이 좋아. 얘가 만약에 시조의 거인, 진격의 거인 먹었잖아요? 진짜 개트롤 보여줬을 듯. 얘 진짜 운이 좋은 거야. 얘 딱 갑옷 거인이 딱이야. 갑옷 거인 먹어가지고 지금 딱 적당하게 그래 너도 고생했다 쉬어 약간 이렇게 끝난 거지. 얘한테 엄청난 결정권을 줬잖아? 걔 이상한 짓 했을 거야. 정신병 또 발작 일어나면서 진짜 이상한 선택했을 거야. 얘 뭐 개거인 같은 거 주잖아? 하루 종일 그 거인 돼가지고 계속 돌아다녀. 얘는 딱 갑옷 거인이 딱이야. 얘는 그리고 대단한 게 거인 되고 죽을 때 거의 다 돼서 이제 한 13년 거의 끝날 때쯤에 또 거인에서 해방됐어. 갑옷거인도 라이너가 먹어서 걔 약해 보이는 거 아님? 원래 14개인데 키키요. 내가 봤을 때 갑옷거인도 만약에 이거 하잖아요. 팡 하잖아요. 그럼 사지 다 그냥 폭파됐을 수도 있어. 원래 F는 MA 빵! 팡! 그냥 터져버릴 수도 있어. 싸움이요? 얘가 개패죠. 얘 미쳤어. 얘는 거의 거인 중에서 그냥 최고야. 이게 너무 사기야. 작중 능력이. 펑펑 터져 그냥. 얘 지금 제압당한 거 사실 리바이 말고는 그거야. 알라의 요술봉. 그거 말고는 없어요. 얘 제압당한 거. 뇌창도 이제 그 리바이가 썼으니까 제압당한 거지. 라이너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좋았음. 신념이 뚜렷한 것도 아니고 강해 보이면서도 나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거긴 해요. 극적으로 봤을 땐 재밌는 거리를 많이 줬어. 지크에거는 그 자기 척수액을 좀 남발해서 좀 꼴보기 싫은 게 있다. 라이너 브라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빈 스미스 대 리바이 아커만. 야, 이거는 이제 주역끼리 이제 붙었는데 저는 그래도 에르빈 스미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리바이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지만 아닌가? 리바이인가? 굉장히 독보적인 캐릭터라고 했잖아 아까. 다른 만화에 잘 없는 딱 낄끼빠빠 완벽하게 하는 안 나댄다는 느낌의 초강자. 이거 진짜 굉장히 어려워. 왜냐? 만화에서도 봤을 때 뭔가 임팩트가 부족하면 자꾸 꺼내서 써먹을 법 하거든. 근데 이악 물고 필요한 만큼만 써가지고 얘도 소모가 안 되고 캐릭터가
에르빈 같은 캐릭터는 다른 데에서 있는데 이렇게까지 강화된 캐릭터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위에 에르빈 같은 캐릭터가 나오기 어렵냐면은 명대사를 해야 되는데 명대사를 결국 작가가 만들어야 돼. 사실 어떻게 보면 진격의 거인 작가님 대변인이야. 멋있는 대사는 에르빈 통해 가지고 좀 많이 말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에르빈은 갈 때 예술적으로 갔어. 캐릭터라는 게 또 그래요. 약간 적절한 때 죽어가지고 고평가 받는 것도 있어. 리바이도 중간에 되게 탁 죽었으면은 더 임팩트 있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에르빈은 신조 사사게오 이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쓰던 거래. 옛날부터 쓰던 거면 얘가 그거를 활용을 되게 잘했어. 신조 사사게오를 다 브랜딩을 잘했어. 그리고 이 새끼의 특징, 실패해도 포장을 잘해. 졸라 누가 봐도 실패인데 한 발자국 다가갔다. 이거면 끝나. 하도 세뇌가 돼가지고 누가 봐도 실패인데 그걸 실패라고 하거든요. 그거 능력이거든. 이런 게 없으면 조직이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계속 굴러가는 건데 이 희망을 주입하는 역할, 희망 발전소예요 사실상. 자, 에르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바이 팬들이 우는데요. 아, 리바이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미카사 올라갑니다. 부전승. 이러면 미카사는 또 부전승이네요. 자, 에르빈 대 라이너. 야, 이거 어려운데 라이너가 그 정도냐? 라이너는 일단 운이 기가 막혀. 죽어도 한 20번은 죽었어야 됐어 사실은. 얘 이제 보니까 좀 억지다. 그 전신의 능력 퍼뜨리게 하는 거 이거 약간 역지. 이게 억지로 한번 산 게 있어서 깔끔하게 간 에르빈한테 좀 쏠리네. 라이너는 정서적 주인공임. 아니, 맞아요. 주인공이 무조건 뭐 이상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라이너 중심으로 이야기가 계속 다 진행이 되니까 라이너가 주인공 맞아요. 라이너가 주인공인데 전신의 신경으로 퍼뜨린 게 조금, 그래서 깔끔하게 간 에르빈 재평가. 여기서 만약에 에르빈이 막 무슨 억지로 막 베르톨트 집 짜가지고 막 양쪽에다 다려가지고 매겼어. 그래서 둘 다 살았어. 초대형 거인이 그냥 대형 거인 2개로 나눠졌습니다. 자, 초대형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적당히 큰 대형 거인 2개니까 앞으로 서로 협력해서 잘 하시죠. 그래서 아르민과 에르빈이 같이 한다? 그러면 추해지죠. 추해지면서 에르빈 확 떨어지죠. 초대형 거인에서 대형 거인 2개로 하겠습니다. 또 누가 죽어요? 다 쪼갤게요. 죄송한데. 쭉. 자, 중형 거인 4개로 바꿨습니다. 자, 4명까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코니가 야, 우리 엄마 하나 안 돼? 라이너는 동양조 때부터 주변 사람들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다가 혼자 정신병 걸림 그러고 본인은 죽지도 않고 수면까지. 라이너 싫어하는 사람은 이래서 싫어하더라. 항상 일 벌려놓고 자기는 아프다고 빠지고 나머지 애들이 감당하고. 근데 얘도 많이 감당했어요 얘가. 그리고 의도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의도성이 없잖아. 얘가 그냥 멍청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막상 라이너 역할 됐으면 라이너보다 훌륭한 선택하는 사람 없을걸? 자, 그래서 그 전신의 신경망으로 퍼뜨렸기 때문에 에르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카사 올라가고요. 자, 결승입니다. 진격의 거인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 에르빈 스미스 대 미카사. 미카사가 좀 비호감일 때는 그거죠. 리바이한테 개지랄 떨 때, 아르민 살리라고 개지랄 떨 때, 그때 약간 좀 비호감이죠. 거인 다 참수하면서 와가지고 지쳐있었잖아. 그거 만약에 리바이 쌩쌩했잖아? 미카사 3000조각 났어요. 3003개. 그거 미카사도 저 녀석도 분조장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리바이 좀 상태 시원찮은 거 알고 좀 하는 거야. 누울 자리 보면서 눕는 느낌 있어요. 얘도. 리바이 쌩쌩했는데 어디 그걸 해. 딱 봐가지고 지쳤네? 이거 강탈하면 매길 수 있겠는데? 하니까 하는 거지. 이성적인 면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알게 됨. 맞아요. 미카사는 특히나 이 야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저 개체가 지금 약해져 있다. 본능적으로 해볼 만하다. 만약에 리바이가 더 약했다? 그냥 아르민 딱 주사하고 베르톨트 이게 입에 집어넣고 있는 거야. 베르톨트 그 소분해가지고 아르민 입에다 바로 집어넣지. 집어넣은 김에 꼭꼭 씹어 먹으라고 에르빈도 같이 넣어줬겠죠. 보양식으로. 아르민 이거 혹시라도 영양분 부족할까봐. 우리 아르민 영양간식. 그치. 그리고 리바이까지. 왜냐? 이거 하극상 이렇게 살려둬봤자 이거 좋을 거 없거든요. 그러면 아르민 포식하죠. 프록도 같이 넣어주고. 그래서 야성. 이성 대 야성이다 이거. 이성 야성 대전. 아, 이거 어려운데? 에르빈이 그 최후가 너무 인상 깊어서 에르빈을 줘야 될 것 같아. 미카사는 좀 답답해요 개인적으로. 에르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거인 이상형 월드컵 우승은 에르빈 스미스. 리바이 우승 33.36%. 리바이, 미카사, 한지, 에렌, 엘빈, 아르민, 티크, 애니, 사샤, 장. 제일 꼴찌는 코슬로, 그로스, 로드 레이스의 부인, 군터 슐트의 할아버지. 야, 도트픽시스가 엄마보다 아래야? 이래도 돼? 꿈트리 몇인지 보세요. 여기 있다. 꿈트리 15위.